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29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강 소장님이랑 또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요즘 우울한 얘기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기사들도 다 고만고만하고 별로 이슈가 없죠. 그죠? 네. 관심들도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 요새 뭐 사람들 조회나 어떤 관심, 글수 뭐 이런 건 어때요 요새? 그냥 점차 조금 줄어드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한데요. 예. 아 그래요? 막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예,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장에서도 뭐 그렇게 좋은 기사들 뭐 이런 것들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시세에 관한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전세가가 하락 반전했다라든가 이제 좀 숨고르기 하는 좀 숨이 죽은 그런 모양새에 대한 기사들도 나오고 한편으로는 뭐 특정 구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상승 반전 뭐 이런 기사도 보이고 약간 혼조세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는 가라앉은 것 같아요. 크게 뭐 오늘 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가운데 뭐 분양은 또 인기 있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분양은 계속 난리죠. 지난 그렇죠. 주말에도 네. 이제 모델 견본주택 오픈했는데 미사랑 네네. 또 어디였더라? 근데 뭐 아무튼 엄청나게 줄 서고 난리 났다고. 아 그래요? 자 오늘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요즘 신문 기사에 주로 이루는 내용이 뭐냐면 거래 절벽이다. 이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또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빠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갭 투자자들이 비상 상태로 돌아간다.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는 지역이 이제 송파 지역이에요. 네, 헬리오시티 관련해서. 그제 토픽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 많이 본 기사기도 하고. 네. 네. 송파 헬리오시티의 영향이 그만큼 큰 거겠죠. 근데 좀 사실 좀 미리 겁먹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나오는 얘기인가? 네. 근데 아무튼 좀 그게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자꾸 이제 공포감을 부추기니까 네네. 사실 이제 이 언론이 미디어가 자꾸 떠드니까 네. 공포감이 더 확대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집 갖고 있는 사람들도 더 싸게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는 그 기사를 보고 세입자 또는 집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도 야 기사에서 니네 집값 그렇게 다 폭락했다고 다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버틴겨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잊혀질만 하면도 아니야.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괜히 내가 지금 들어가면 비싸게 상투 잡는 거, 임대 그죠. 상투 괜히 잡는 불안하지, 거, 불안하지. 이제 좀 어떤 이렇게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게 사실 기사들도 우리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해보다 보면 네. 제목과 내용을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 조회수가 워낙에 차이를 장난 보이니까. 아니죠. 토픽 제목이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타이틀이. 기자들도 어떻게 보면 광고 수익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많이 본 경제 뉴스에 네. 상위에 이렇게 올라가게끔 제목들을 뽑는 게 기술인 것 같고 제목 학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제목 학원. 어떻게 제목을 사실 이게 블로그에 글을 쓰든 네. 유튜브에 제목을 붙이든 뭐 기사를 쓰든 네. 제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저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 오늘의 메인 토픽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게 될 만한 메인 토픽이 뭘까 제목 선정하는데 되게 고심을 저도 하는 편이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제목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강의를 들어봐야 되겠는데. 이거? 아니 강의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아니, 이제 노하우 전수?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이런 제목 이런 이슈를 관심 있어 하겠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흐름에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였거든요. 뭐? 그 아직 이제 입법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이 내용은 그거거든요. 지금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가 이제 계약 기간 단위로 갱신하면서 되는 거고 이제 네. 그게 뭐 그 보통 2년 계약을 하니까 그렇게 네. 되면 실제로는 1년에 2.5%밖에 못 올리는 2.5% 이상 올릴 수 없다. 네. 뭐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네. 제목을 이제 탁
임대주택 임대료 연 2.5% 이상 못 올리는 걸로 뭐 바뀔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딱 써놓으니까 이제 일단 그 기사 제목이 낚이는 거죠. 저도 낚였고 이제 물론 다른 내용들도 있고 아직 이제 개편이 완전히 그 법률 개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좀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친문 같은 거 볼 때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낚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다양한 기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그 정도까지 심각하게 아직까지 장이 펼쳐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아까 얘기했던 하남 미사 쪽 같은 경우에는 미사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분양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목을 매느냐? 왜 그럴까요? 분양에 왜 이렇게 관심을 쏟느냐? 네. 그냥 싸니까. 싸니까. 딱 봐도 이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야 그 돈이 뭐 몇 억이란 돈이 비싸냐 싸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비판은 있으나 절대적인 가치에 모든 사람 말 그대로 모든 사람 누구에게는 얼마 하는 집이 싼 집일 수도 있고 비싼 그렇죠. 집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몰리는 게 많다는 얘기는 그 분양가가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청약해도 먹을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청약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먹을 게 있어 보이게끔 분양가를 조정하고 있는 게 누구냐. 근데 이제 주택 분양 보증을 할 때 그렇죠. 분양가를 그런 식으로 계속 컨트롤하기 때문에 먹을 게 있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분위기가 자체가 예, 그렇죠. 6월달에 분양할 단지들도 사실 되게 대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5월에 지금 분양을 몇 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분양 제도 개편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뭐 특별 공급 부분 좀 고치고 그다음에 뭐 시스템 고치고 이러면서 또는 이제 건설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 건설 회사가 예, 분양하려면 건설 면허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 생기면서 많이 밀렸거든요. 맞아요. 그 물량들이 이제 6월부터 또 딱 이제 6월 선거 끝나고 나면 줄줄이 대기하면서 이제 분양 시즌이 않을까? 될 텐데 다 매력적이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 이게 결국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사실 서울의 주요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이 급등하면서 이 분양가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되어버린 거야. 그렇죠. 예, 주변의 가격들이 막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과거에 이제 봤던 분양가들이 과거에 정해놨던 분양가들이 되게 메리트 있어진 거죠. 이렇게 장이 참 좋을 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종합건설에서 면허가 있어야만 분양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역이 지금 분양이 연기가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제 주변의 분들한테 네. 그 지역에서는 요 단지가 괜찮다 이렇게 추천해 주는 단지가 찍어줘요.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찍어줘요 어딘지. 경쟁률 높아지는구나. 그럼 안 되죠. 큰일 나요. 네, 큰일 나요.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튼 좋은 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건설회사나 또는 조합 입장에서도 장이 좋을 때 좀 잘 나갈 때 이때 분양이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팔아야 결국 일단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잘 맞춰서 이제 재고 자산이 없어야 할인 분양 이런 거 할 생각 없이 그냥 다 빨리 마무리가 돼야 사실 마음 편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이슈였고 또 분양에 관련돼서는 또 미계약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난주에 난리 난 거 있었어요. 뭐가 그래요? 있었냐면 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맞다. 예, 당세나에 이게 일반 분양이 많지 않았거든요. 당산동 상하현대 아파트가 재건축해서 한 재건축해서. 800세대 정도 지어지는 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원래 중층 아파트 재건축이었고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 받고 한 154개 정도 일반 분양이 있었는데 네. 이제 예당까지 끝났는데 부적격 또는 미계약이 8개 정도 나왔거든요. 예, 그 8개를 받겠다고 22,400명인가가 이제 이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이런 걸 줍줍이라고 하잖아요. 견본주택 가서 줄 서서 줍줍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요새는 너무 문제도 있고 그렇죠. 예, 줄 서는 것도 힘들고 사실 비효율적이죠. 그걸
하려는 사람들이 계약금 수표로 들고 가가지고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또 의도적으로 피 붙이려고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지금 하게끔 이제 바꾼다고 하고 이번에 인터넷으로 또 했고 인터넷으로 하는 데들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아무나 예, 뭐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누구나 넣을 수 있게끔 어차피 시행하는 입장에서야 팔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돈 넣어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누구나로 열었더니 뭐 22,400명 경쟁률이 최고 3,500대리든가 뭐 그런가요? 말도 안 돼. 그럼 이게 예. 로또 맞네요. 이제 경쟁률도 로또인데 네. 이제 그렇죠. 당첨돼도 네. 그러니까 급등하는 이런 가격대 상승분 고려를 한다고 하면 또 당첨만 되면 이게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아니 뭐 청약을 하더라도 저는 뭐 계약금 낼 돈도 없고 대출 받을 능력도 안 돼서 사실 그냥 제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데 근데 전혀 관심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저희 부동산님 이거 하셨어요? 라고 뭐 연락을 해요. 네? 아 그거 지금 요번에 줍줍해요? 아는데 이거 되면 뭐 3억이라던데 네? 그러니까 막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그냥 일종의 로또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막 넣어보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 분양 나오고 미계약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고 할 테니까. 예.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조합 보유분, 조합 보유분도 이제 공개적으로 매각 다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 있으면 그런 데들이 시작했더라고요.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워낙에 분양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합분에 대한 매각을 하는 게 이슈가 돼서 또 제 귀에까지 또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조합 보유지들 그런 식으로 입찰 공고에서 매각됐는데 매각 가격이 낮지가 않아요. 맞아. 엄청 높게들 매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부동산들이 조합 보유지 매각 가격 얼마를 홍보해서 조합원 물건들을 또 팔아요. 얼마까지 매각됐으니까 이 집 매물이 금매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홍보해서 팔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처럼 시장 자체는 양극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 시장은 약간 좀 침체되는 분위기로, 그다음에 분양 시장은 뜨거운 열기 속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제 갭 투자도 그렇고 거래 절벽도 그렇고 분양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또 입주도 해야 되고 또 일부 분들은 또 세도 맞춰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얽혀지게 돼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전세 세입자들한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뭐 예를 들어 가격이 꺾일 수도 있고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사실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저는 머리가 나빠서 외우지 못하니 알려주세요. 빼시기는 또 네. 자 일단은 순서대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은 뭐 계약할 때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 사는 중간에도 중간중간 확인을 혹시 해봐야 후순위에 돼요. 뭐 대출 들어온 거 있지 않나? 그렇죠. 만약에 들어오면 사실 세입자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안 들어오죠. 그걸 해결해줘야지 들어올 텐데.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이제 압류 같은 것들 들어올 수 있어요. 일단은 무리하게 집을 샀는데 또는 뭐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져서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공매로 또 처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은 주기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은 우리 강 소장님이 어떻게 하나 안 해놓으셨어요? 동네 부동산 가서 여기 좀 떼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네. 대법원 등기소 검색하셔가지고 저는 항상 주소로 들어가거든요. iros.go.kr iros.go.kr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열람해서 보죠. 그렇죠. 열람하는데 휴대폰으로 저는 아이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항상 휴대폰으로 이 등록해가지고 해서 뽑아 보거든요. 그래요? 700원이 들던가? 그렇죠. 500원인가 700원인가? 700원이죠. 700원으로 바뀐 지가 언젠데 지금. 아무튼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등기부등본 정기적으로 열람하셔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전세금 보장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증료가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다라는 부분 인지를 하시고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세입자가 불안해하면 보험료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많이들 가는 것 같습니다. 또는 선순위의 세입자보다 선순위의 대출을 임대인이 희망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전세 보장 보험을 임대인이 가입시켜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세가 진짜 목까지 차 있어서 세입자가 위험해서 안 들어오려고 하면 보증보험료 내가 내줄 테니까 그렇죠. 전세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전세권 설정하던가 네가 돈 내서 아니면 그냥 확정일자 받으면 되는데 뭐 전세 이거 뭐 걱정이라고 싫으면 마세요. 이렇게 나올 만한 물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난 불안하니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해주세요. 동의해주세요. 비용은 내가 낼게요.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럼- 거의 후자일 가능성들이 많죠. 요즘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렇죠. 전자들은 보통 주인들이 알아서 음. 대출이 목까지 차 있어서 후순위로 전세 들어오는 거 살짝 아리까리 하시면 제가 보증보험료 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꼬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렇죠. 예. 일단은 송파 지역은 이 부분이 좀 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물량 풀리는 걸로 봐서는. 완기되면 근데 이게 참 그게 살짝 애매한 게 사실 그 부분도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시작을 하면 입주 물량 쇼크 때문에 전세가 난리 날 것처럼 역전세 난 얘기를 지금 하지만 그렇죠. 저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주 수요 때문에. 예, 이주 수요가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둔촌주공 아파트 네. 이주 시작할 때 인근의 강동구 쪽 전세들 물론 이게 그 수요층 자체가 말 그대로 좀 다르긴 해요. 둔촌주공 아파트들도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고 평수들이 작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근 지역 전세가에 영향을 끼친 게 맞거든요. 뭐 진주 아파트나 미성크로바 아파트 올해 7월 10월에 이주를 만약에 개시한다고 하면 하반기에 결국 뭐냐면 멸실로 인해서 이주한 이주 물량들이 일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저도 보면 서초구하고 송파구는 사실 거리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서초구에서 이주하는 지금 이제 방배동 이 근처 일대 방배 6구역, 방배 5구역 네. 이제 이주들 계속 하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하죠. 방배 13도 할 거고 하면 이주들 하면 이 이주 물량들이 인근의 동작이나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제가 어제 그거 관련된 기사를 좀 읽었어요. 기사를 보는데 기사 덧글 중에 보니까 이제 이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세대 주택에 살던 사람들은 뭐 전세 2억, 뭐 2억 몇천, 3억 이 정도 하던 집에 살던 분들이 이주를 하려고 보는데 갈 데가 없어. 예, 주변에 인근의 방배동 다 재건축 이주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기존의 아파트 빌라나 다세대를 새로 지은 건 아니니까 결국 길 건너 사당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여기 뭐 집 지은 게 새로 있는 게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비싸고 실제로 이게 멸실에 따른 이주 수요가 인근 지역 전세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세 가격이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분 얘기로는 덧글에서는 뭐 1억 을 더 줘야지 갈 수 있다. 근데 물건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였는데 보세요. 빌라가 3억 2억 5천 하던 게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이 불안하면서 3억으로 오르잖아요. 네. 야, 빌라도 전세가 5천만 원 올랐는데 아파트도 빌라가 3억이야. 우리 아파트 전세 더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도미노 현상이 상승 압력이 인근 다른 주택으로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항상. 생기죠. 예, 그래서 보면 이주가 시작되면 결국 주변의 임대 가격의 영향을 그런 식으로 밀어 올리면서 끼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송파의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을 못 채우는 것도 급급하다라고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예. 제가 또 어저께 새롭게 접한 정보에 의하면 네. 요새 입주장들이 네. 다 조용하대요. 입주장이 입주장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급 물량들이 군데군데 적체가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입주 자체가 물량이 전체적으로 많은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 본다 그러면 아마 역전세난은 발생할 것이다. 아니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높다. 네,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헬리오시티 같은 거 발빠르게 대응하는 거잖아요. 벌써부터 뭐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세대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5구역하고 6구역 쪽에 방배 5구역, 네. 방배 5구역이나 6구역 쪽에 이주에 대한 부분들도 네. 의외로 인근 지역의 중고주택으로 이주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주 시작을 해서 계약을 하고 다니고 네. 뭐 집을 알아보고 다녀야 되는 시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신축 아파트, 새 아파트, 가격이 비싼 아파트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쏠려가는 게 아니라 중고주택 형태로 해서 가격 맞춰서 가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게 네. 클 수 있어. 이주비 지급도 제한적이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볼까요? 네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건 참 좋은데 사실 프로세스는 그래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보증금 청구 반환 소송을 하고 그리고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프로세스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일단 무지하게 많이 걸린다는 거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려면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현되기는 좀 어려운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을 보존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임대인을 대신해서 세입자가 받아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이사를 나가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네. 본인이 계속 세입자로 사는 걸로 하고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그리고 돈을 받아서 이주를 나가버리는 거죠. 네. 이주를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대출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걸로 하고. 네.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나가겠다. 나가겠다. 네. 그래서 보증금 반환해달라.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빼서 자기는 나가서 있으면서 유지는 돼 있고 전세 나가면 이제 그때 집 빼고 전세가 양쪽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네요. 전세가 네, 양쪽에 네. 들어가는 거죠. 사실 외형적으로는 가능은 해요. 왜냐면은 네, 이해했어요.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게 1세대 1주택만 임대차보호법을 받는 그렇죠.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 갈 때는 또 배우자 명의로 또 네. 가야 도저히 되겠죠? 채가 안 나가서 안 빠져서 죽겠으면 내가 이사 갈 집에 대출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근데 이거는 전세 자금 대출 없이 기존에 얻으신 분만 가능한 팁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매매에 대한 금액이 네. 매매에 대한 담보 대출보다 전세자금 대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출을 임차인이 받은 게 아니라 임대인이 받은 거죠. 그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고, 네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담보 대출을 조금 더 한도를 늘려서 받은 다음에 상환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새 뭐 이것저것 다 막혔는데 그 사업자 대출은 가능하다고,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재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유치하는 네. 매수자들을 드립다 만들어서 미는 전문 네. 부동산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업자 대출도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재개발 구역에 물건 사고 임대사업자 내고 사업자 대출 쓰고 해서 대출 뽑아내고 뭐 그런 식으로도 활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실무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총 정리해보면 6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개발 재건축 얘기 한번 해볼까요? 무섭다. 말씀하세요. 네. 무서워요 벌써. 그죠? 반포 현대 아파트. 예, 거기는 그냥 뭐 부담금이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나왔지만 일단 밀어붙이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조합에서 총회할 때 뭐 난리가 났었다고. 네. 아 그래요? 네. 그것까지는 몰라. 뭐 조합원 중에 뭐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냐, 뭐 빚어둬서 재건축하라는 거냐, 뭐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심각하게 있었다고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조합의 잘못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되게 나중에 문제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재건축 부담금 감안하고 강행하잖아요. 네.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 많이 될 것 같아요. 음, 개인적으로. 네, 나중에 이것 때문에 소송 많이 있고 그 소송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소송 분쟁을 부추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조합 설립할 때요. 보통 이제 추정 분담금 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 거다. 음. 아니 재건축하는데 돈 얼마 들 건데 동의를 하라는 거야. 음. 대략 1억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럼 그 내용을 보고 나는 1억 정도 내가 낼 수 있으니까 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게라고 만약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부담금도 4억 더 내야 되는데요.라고 얘기하면 야 조합 설립할 때 1억이면 된대 왜 4억도 5억이 더 내?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5억 정도 더 냈어야 된다라고 했다면 난 이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네, 논리가 서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 부담금이 이렇게 현저하게 얘기하는 거랑 크게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 재건축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다. 뭐 이런 식의 원인을 가지고 소송하는 조합원들이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분쟁이 앞으로 되게 많이 시달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달릴 뭐 일단은 조합 자체 설립을 무효화시키기보다는 뭐 연장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특이한 케이스는요. 반포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거에는 주민 100% 동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면서 66% 동의로 뚝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네. 그 돈을 더 내야 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리고 지금 예정된 그 금액이 아니라 네. 나중에 사업 끝나고 나면 더 내야 될 수도 있죠. 더 내야 될 수도 예. 있죠. 왜냐하면 반면에 또 덜 낼 수도 덜 낼 있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결국 사업 마무리될 때 재건축으로 인한 상승분이 더 커지면 부담금이 더 커지는 거고. 예. 결국 그럼 그 부담금 내려고 대출 받으셔야 되는데 네네. 이제 불쾌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소유자분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관리처분이라는 걸 아직 안 거쳤거든요. 네. 관리처분을 할 때 재건축 부담금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겠다라고 이제 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얘가 있는 것 같아요. 동부건설이잖아. 네, 예, 동부에. 센트럴빌이죠? 예.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재건축 부담금 낼 돈으로 단지 조경을 엄청나게 잘 그건 꾸민다든지 건설회사 좋은 일 아니야 그거는? 뭐 건설회사에서 자재를 많이 써서 뭐 비싸게 건축비를 더 늘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부담금은 적게 내긴 하지만 대신 그만큼 비용이 그래도 늘어나는 세금, 건데 그래도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는 세금으로 그거는 내는 거의 것보다는 거의 뭐 사업자가 리스해가지고 돈 펑펑 써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모양새인데 이거 그래도 뭐 인마이 포켓 해야 되는 돈이 많아야지. 아니지 세금으로 내는 것보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과소비를 조장하는 정책이구만. 그렇네요. 과소비를 조장하는 정책. 딱 맞다 이거. 과지출을 조장하는 하지 않아도 정책이네. 될 걸 하게 만드는. 야씨 우리 아파트 금 발라. 야 문주에 금 발라. 나중에 떼가자. 씨. 자 그래서 이건 뭐 시공사의 양심에 맡겨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그쪽으로 흘러갈 게 확실시 돼 보입니다. 네. 많이 멈춰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분위기상 그래요. 재건축을 규제를 하고 거기에 따라 사업이 지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집값 폭등으로 연결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벌써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너무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셔서 정부에서 뭐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적당하게 규제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도 시점 봐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 크시다. 과거에는 어떻게 지금 완화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물론 네.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과거에는 재건축 완화를 너무 늦게 했어. 공급이 한동안. 공급이 한동안 브레이크가 걸려가 버려가지고 그거를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죽을 때 좀 뭐라 그래요 그거를 완만하게 풀어주려고 재건축도 살짝 좀 근데 되게 풀어줬으면 눈치를 괜찮았을 봤죠. 이게 투기과열지구 해제, 투기적 해제도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2012년 가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했어요. 지정이 2002년이었는데 그러니까. 10년 걸렸거든요 해제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불안 요소를 줄여서 뒤늦게 해주고 그래도 안 살아나니까 이제 2014년에 완화책으로 돌아섰는데.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가서는
완화를 시켜주는 것도 관심이 약간 아니야 들어섰을 때. 완화 했었어요.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용적률 250%였는데 올려줬었지. 예, 그게 이제 2011년 12년 그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활성화하기 위해서 바꾸긴 했어요. 다만 시장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경기가 너무 불씨가 꺼져 버렸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촉진을 좀 더 빨리 했었어야 일찍 될 수도 했었어야 있겠죠. 된다는 네. 거지. 벌써 시그널 잡혔고 시자가 빠지고 여러 가지 문제 생겼다는 걸 본인들도 인지를 하셨을 텐데 본인이 누군지 모르겠네. 자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도 그런 우를 범하는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재개발 관련돼서는 짧게 하나 있죠. 아이, 왜? 그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재개발 관련해서가 아니라요. 지난 주말에 시공사 수주전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재개발, 그래요? 재건축 다. 그래서 문정 134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대 엔지니어링 대림이 이제 컨소가 시공사 네. 먹었고 과천 4단지 같은 경우는 GS가 먹었고요. 네, 시공사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흑석 9구역은 롯데 건설이 시공사 선정됐고. 대치상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제 거기는 날짜가 다른가 아마 그렇겠죠. 이제 이렇게 작년에 시공사 수주전 안 했던 여러 지역들이 이제 시공사 선정들을 또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다. 그러면 사업이 좀 시공 선정이 되면 탄력을 받아서 이제 시공사 수 선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들 할 거고요. 예, 분양 신청하면 그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이주하고 이제 그런 분양 물량들이 재건축 단지들 근데 같은 큰일 경우는 났다 강소장님. 예. 재건축 안지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이렇게 다 추진해 버리면 이제 재개발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은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재개발은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신규 구역 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애들 다 끝나면 그러니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우울한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나요? 새 아파트가 많이 안 생기면 좋아요. 그래요? 예. 저는 역세권의 새 아파트. 아직까지 재개발이 끝나려면 그래도 시간이 충분히 있다. 뭐 공급 물량도 기존에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새 아파트가 더 안 생기면 그래도 그나마 똘똘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결국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입지와 희소 가치의 제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안 만들어지고 지금 정부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형태대로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맞네.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일반 제곱미터 이하 규모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7층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냥 7층 이하짜리 난쟁이 아파트, 소규모 난쟁이 아파트. 또 난쟁이라면 안 되지.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결국 모여가지고 다세대 주택 빌라 지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80평, 7, 80평 되는 땅 사가지고 빌라 짓던 걸 20평짜리 단독 뭐 2, 30평, 3, 4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 몇 집 모아가지고 빌라 단지 지으세요.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집들만 지으면 기존의 새 아파트들, 기존에 있는 그냥 괜찮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기분 좋지 않겠어요? 야 나를 대체해 줄 수 있을 만한 새 아파트 공급이 더 이상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라 강소장님 원래 전공이 재개발이잖아요. 전공을 바꿔야 되나 해서 상관없어요. 아닌가요? 재개발이란 말이 없어지는 것도 시대의 흐름이고요. 재건축이란 말도 아마 없어질 거예요. 구조적으로 재건축하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될 거라서 도시가 성숙하고 서울이랑 재개발 재건축이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기 때문에 급성장하면서 과거에 뭐 유럽의 이런 도시 국가들 이런 데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도시가 숙성하면서 그게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전쟁 이후에 갑자기 다 세워진 그런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됐고 이미 이렇게 해서 한번 도시계획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신규 주택 공급도 도심자는 쉽지 않을 거고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말도 되게 희미해질 것 같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아요. 사실 주택의 패러다임도 1인 가구 형태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어느 쪽으로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살기는 그 5층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살아봤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역세권에 거의 솔직히 이렇게 좀 비하감을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 인테리어 뭐 전부 다 수입 자재로 해서 뭐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아파트 너무 좋더라고요. 가격이 안 올라서. 그게 좀 안타깝다. 대중의 흐름을 거스르면 안 돼. 아. 다수의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네. 투자는 따라가야 돼. 그래. 그래서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런 저평가된 아파트들도 있다라는 거,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는 분여해서 집값을 중개업소가 낮춰서 내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고 요새 그 얼마 얘기 좀 부녀의 얘기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얼마 아래로는 뭐 매물을 등록하지 마라. 네. 뭐 이런 식의 외압이 좀 있었다면 네.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바뀌어가지고 네. 우리 아파트의 호가를 좀 높여서 내달라. 광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요청하는 주인들이 있대요. 있대요. 그래서 호가 얘기 되나? 펌핑이네. 호가 펌핑 작업이네. 그렇죠. 호가 예. 펌핑이죠. 아 이거하고 비슷하네. 실거래가. 그렇죠. 마치 이렇게 한 거하고 유사하게 이제는 광고 시장에서 비용이 나가는 광고 시장에서도 좀 더 높은 가격에 광고를 올려달라라고. 근데 과거에는 협박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완화가 돼서 비용은 내가 내주겠다. 그런 현장 그런 동네가 있대요. 아 있대요. 네. 자 그래서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도 재밌는 얘기가 일단은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게 아니니까. 네. 왜냐면 높게 얘기하는 높게 거, 얘기한 이 금액에 거니까. 팔리면 땡큐인 거니까. 호가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호가를.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배임죄라든지 무슨 뭐 이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아, 그래요? 하고요. 법률적으로. 예. 또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고도 해요. 중개보수 많이 줄 테니까 팔아달라. 그래서 그만큼 거래가 어렵다는 얘기의 반증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초과 중개보수라는 걸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각 시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분야의 반응과 지금의 분야의 반응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사실 매수가 조금 예전 같지 않고 약하니까 사실 막 예전에 내놓으면 팔리고 막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지금 약간 소강 상태로 가니까 매수가 귀한 시절이니까 홀대하지 못하는 건가? 중개하시는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얘기 나눠 보면은 예. 예전처럼 이제 광고를 했으니까 이제 손님 문의가 와서 체결되는 게 아니라 광고를 열심히 해야 손님 문의가 그나마 온. 네,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 주간 이슈 한번 나눠봤는데요. 소장님 오늘 그래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그래도 솔찬게 재밌게 또 잘 끌고 간 것 같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말재주는 타고나셨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잘하면 첫째 주죠? 그렇죠. 네. 잘하면 특별한 게스트가 한 분 오시지 않을까. 예약해 놓은 분이 있어서. 모셔주세요. 네. 아, 네. 모셔줬으면 좋겠는데. 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편안하게 네,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별별수다도 지속적으로 많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